오늘 진짜 전략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급락을 뒤로 하고 이틀 연속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감이 컸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이제 또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니까 추가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코로나19 변이가 시장의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장 빠지면 코로나 변이가 걱정이 되고, 장 오르면 코로나 변이 별거 아닌 것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황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저께 왜 그렇게 빠졌는지를 아무도 제대로 설명 못 하듯이, 어제, 3일 전이죠.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왜 밤사이 하고 어제 그렇게 또 올랐던가 하는 부분은 또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면 화요일 날 그렇게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이뤘는데 우리 시장은 또 어제 왜 그렇게 맥을 못 쳤던가. 고작 나오는 설명이, 외국인들과 우리 개인들의 포지션 방향이 엇갈려서 그렇다는 거죠. 저 개인들은 지금 레버리지를 써서 상승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이틀 전 지난 주말 급락 이후 외국인들은 오히려 하방적으로 배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도 못 올라가게 한다. 이런 식의 허무한 설명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S&P 500을 보자면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 납득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우선 추세선을 아직은 지키고 싶어하는 시장이다 하는 것이죠. 작년 10월 30일 이후의 흐름입니다. 작년 30일 이후의 흐름에서 두 번의 그 이후에 두 개의 저점이 연결된 선, 그 선이 이번에도 지켜졌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동평균선으로 보자면은 조금 굵게 표시된 60일선이 이번에도 또 지지선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앞서서도 소개하셨습니다만,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 그저께 그냥 갭을 갖다가 다 채우고, 오히려 더 올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앞서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크루즈 회사들, 연말까지 한 75%는 예약 다 받아놨다. 이런 식이라면은, 자, 거기다가, 빅스를 보시죠. 빅스 보시면은, 불쩍 좀 뛰어오르나 싶었습니다만 이틀 연속 다시 또 잠잠해지는, 결국 찻잔속의 태풍이었나. 오른쪽 부분 저걸 또 한글로 빅스라고 써놓으니까 이상하네요. VIX 빅스죠. 자,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볼 레벨이 좀 남아서 그런가 S&P 500 지수 월간 차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1.618배 저항,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모멘텀으로 돌파했고, 그 이후 2.618배 좀 진통이 있었으나 올라서는 했습니다만 코로나 두드려 맞았었고, 그 이후 다시 전 고점 열면서 지금 얼추 한 4,070 내지 4,080 정도를 아마 월가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레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래쪽에 거래량이나 MACD RSI 같은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자면은, 자, 여기서 이제 더 가더라도 정말 현재 짚어지고 있는 저 부분, 지금 특히 RSI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매도 다이버전스가 완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스튜디오가 아니고 계속 전화 연결로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좀 못합니다만, 지금 우리 경민앵커 말씀하셨던 우리 코로나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WHO보다는 월드 밑으로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WHO나 닥터 파우치 같은 양반은 어떻게 하든 변이가 자꾸 확산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자, 월드미트에 보시면은 전 세계 확진자 수 추이하고 사망자 수 추이가 다소 우려가 될 만한 확진자 수 추이가 다시 급증하는 모습이긴 한데, 사망자 수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사망자 수는
뭐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을 한번 보시죠. 영국이 지금 새로 신규 확진자 수는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사망자 그래프를 보시자면은 조금 지금 이 변이 가지고 어떻게 살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네. 아래 자막을 치워주신다면 사망자 그래프는 확연하게 뭔가 확진자 그래프 수 추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사망자 수는 저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누적 추이 한번 보시죠. 누적 추이 보시면은 확진자 수는 저렇게 늘어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현재까지 영국은 550만 명이 넘네요. 근데 그 중에 회복된 사람이 440만이 또 넘습니다. 자, 그 다음, 사망자 수 누적 추이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가지고 이제 말들은 많은데,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작년 팬데믹과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세상도 좀 받아들인 게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 세계, 우리나라 뭐 언론들마다 다 어지간한 이 사진은 다 실렸습니다. 지난 7월 19일 0시를 기해서 영국에서는 봉쇄가 풀렸습니다. 그 시간을 갖다 기다렸다가 저 청년들이 지금 클럽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 저 모습들이죠. 자, 저건데 저러자마자 바로 뭐 영국의 보건장관 확진됐고 보건장관하고 접촉했다고 해서 존슨 총리 또 자가격리 들어가고 기다렸다는 듯이 또 확진 발표가 나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영국 주식 지수 한번 보실까요? 영국 지수 보시면은 FTSE 100 지수 한번 보십시오. 위클리 흐름은 확실히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년 팬데믹으로 인한 그 충격을 갖다가 온전히 회복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지간한 때는 저거 갖다가 작년 팬데믹 이전 고점을 훨훨 올라서고 있는 와중에 영국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데일리를 보시자면은 이틀 전에 그 급락을 갖다가 완전히 다 회복하는 양상이고 파운드화도 보실까요? 파운드화 보시면 2016년 그 5월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되면서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레벨을 갖다가 훅 뚫고 내려왔었죠. 자, 지금 그 레벨을 갖다가 다시 올라서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도 데일리 차트를 한번 좀 눈여겨보시자면은 이 파운드가 지금 다시 강세를 급락세를 딛고 이제 강세로 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변이를 갖다가 가지고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걸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최소한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그 과도한 공포나 우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민심인 듯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또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적들이 또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가이던스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억지로 지금 사후적인 설명일 뿐이고 그 다음 유가 차트를 보시자면은 지금 시장은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밤사이 나왔던 원유 재고 소식은 깜짝 놀랄 만큼 원유 재고가 9주 만에 급증세로 늘었습니다. 다들 원유 재고가 줄어들 거로 여겼는데 시장 예측을 갖다가 능가하는 너무 많은 원유 재고 증가가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유가가 훌쩍 뛰어오르는 거 보신다면은 지금 이 시장은 조금 설명이 쉽지 않은 것이다. 쉽지 않게 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돈은 아직도 많다. 모든 시장에. 빠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걸 많이 빠지면은 되사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시장에 다 많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또 치사율이 낮다라고 하니까 네.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또 인플레이션도 또 우려가 되면서 이 경기가 너무 빨리 또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서 또 긴축 기조로 통화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감을 키웠었는데 어느덧 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2%를 전후해서 움직이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됐잖아요. 경기 둔화에 대한 그렇습니다. 우려감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한번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이렇게 한번 그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말이죠. 뭐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또 결국 나누셨구나. 제가 작가님한테 부탁드리기로 2년물하고 10년물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제가 원래 보내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개가 다 한꺼번에 나오도록 이렇게 보이기는 좋습니다만,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 확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자면은, 그 다음은 10년물입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놓고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만, 어쨌거나 2년물 보시고, 10년물 보시고, 자, 모양이 다르죠? 방향이 다릅니다. 2년물은 지난번, 6월 FOMC 이후에 훌쩍 뛰어 올랐다가, 그 이후에 잘 못 가고 있는 반면에, 10년물은 FOMC 이후에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이 흐름인데요. 특히나 이 10년물 흐름을 가지고 지금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저 기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즉, 연초, 한 3월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굉장히 무슨 재정 지출이 많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경기가 확 살아날 것처럼. 근데 지금 이 8월 이 휴회를 앞두고 아무것도 지금 미 의회에서 돼가는 게 없습니다. 법안 자체도 실체가 잘 불분명하고 뭘 합의를 갖다 해야 되는지, 합의를 하려면 의원들이 뭘 읽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볼 것도 없고 고공하게 숫자들만 오가고 숫자만 그냥 반토막 났다가 애초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인데 합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도 있긴 한데, 그래서 국채 숏 세력들의 어떤 숏 스퀴즈, 그들이 다시 국채를 담고 있다 하는 어떤 기술적인 설명도 있겠으나 월가에서는 또 그것보다는 특히 10년이나 30년 같은 장기 국채 수익률의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세력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는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거다. 결국 2년 수익률이 오르는 것은 어쨌거나 연준이 그렇게 자신하던 MMT, 현대 화폐 이론이 어떻고 고압 경제론이 어떻고 해서 무슨 인플레 걱정 없이 마음껏 뿜어댈 것 같던 연준이 최근 들어서 보이는 무슨 특히 지난 6월 FOMC에서 점도표는 충격이었죠. 이 친구들 인플레 감당 못하는 선수들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금리 인상을 갖다가 반영하는 2월물이었다면은 10월물은 결국 그렇게 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긴축으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그건 결국 경기 회복세에 어떤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기는 가라앉을 것이다를 갖다가 저렇게 한다. 이런 어떤 설명들도 있고 한데, 이것저것 떠나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저녁에 20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7월 8일자 한번 뉴스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22가 그때 이거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았던 뉴스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뉴스였습니다. 뭔 소린가 하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상향 조정, 18년 만에 변경, 이렇게 연합뉴스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저도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원래 2% 아니었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소나기나 다 2% 아니야? 싶은데, 자, 지금 옆에 이렇게 박스로 정리한 거 보시면은 2003년 이후 18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은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2% 바로 아래, just below 2%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2%로 상향 조정했고, 특히나 그다음 세 번째 칸이 중요한데,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때때로 목표치를 상회하더라도 이를 드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요거 뭐죠? 연준이 말했던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입니다. 그냥 2%가 아니고 2% 좀 오버해도 그냥 최근 몇 년 동안의 평균을 내서 2%면 괜찮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 다 비슷비슷하게 따라가는데
간략하게 빨리 보시면은 파이낸셜 타임즈도 보시면은 지금 오늘 저녁에 있게 될 이 20일을 갖다가 한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죠. 22에 국채 매입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제목에 더 강화될 lower for longer. 저거는 22의 통화정책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 내지는 그보다 좀 더 낮게 그리고 최대한 오래. 그게 지금까지의 22의 뭐 가이던스라면 가이던스였는데 거기다가 또 밤사이 블룸버그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22는 새롭게 스티뮬러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새롭게 뭔가를 써내야 되고 맹세를 갖다 해야 되는데 빨간 줄 쓰신 거 보면은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금리와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도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금리에 대해서 올드 가이던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but below 2%였는데 그러나 2% 아래였는데 이제 이 말이 이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게 지난 7월 8일 슬쩍 나왔던 얘기였고 그 다음에 Asset Purchase Program, 자산 매입 프로그램, QE 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가이던스가 뭐였나 하면은 경기를 갖다 부양하기 위해서 최대한 오래 그리고 금리 인상 바로 전에 끝낸다 뭐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입니다. 자, 뭔 소린가 하면은 지금까지 대충 어떻게 22가 오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22가 이렇게 성의 표시하는 데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환호할 것인가를 오늘 밤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이후에 유로가 약세로 갈 것인지 강세로 갈 것인지 이론적으로는 유로가 약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유로가 강으로 간다면은 이미 그거 다 선반영돼서 해서 유로가 강으로 가는 달러 약세로 반응한다면은 또 달러 약세를 빌미로 해서 시장은 증시는 더 반등을 모색할 수가 있겠고 혹시라도 22가 지금까지 저렇게 분위기를 잡아왔던 거와는 다르게 조금 매파적인 어떤 분위기를 슬쩍 내비쳐서 나오는 유로 강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22 이후에 이틀 동안에 유럽과 미국 증시의 반등이 22 정책회의 확인하고 나서도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를 한번 키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주 화수에 있을 22는 연준은 그때 가서 생각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22를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도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54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은 상방을 더 열어놔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도움 말씀 주신다면요. NDF가 오늘 1,150원, 어제보다 한 4원 정도 낮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1,150원 공방 조금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어렵게 올라온 1,140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잘 안 가는데 금통위 쇼크도 잘 견뎌냈는데 1,150레벨을 올라서는 데는 또 여기에는 상당한 또 매물 부담이 현재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은 지금보다 더 확연하게 올라가 줘야만이 1,160 트라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50원 공방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이것도 오늘 밤 22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